여러분, 정부가 2026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르신, 한부모, 혼자 사는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려 10가지나 바뀝니다. 나라에서 도와준데도 막상 받기 어렵더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찾아오는 복지, 기다리지 않아도 연결되는 복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하나씩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인상. 올해보다 1인 가구는 약 5만 원, 4인 가구는 12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최대 82만 원, 20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 폐지. 작년에 70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아들이 월 350만 원 벌지만 본인도 갚을 빚이 많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소득 때문에 어머니가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식 소득 때문에 아픈 부모님이 병원 못 가는 일 이제 끝입니다. 또 하나, 요양병원 간병비도 급여화됩니다. 내년 200개 병원에서 시작해서 2029년엔 500곳까지 확대돼요. 가족 중 장기 입원 고민 중이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농식품 바우처 확대. 건강한 먹거리 중요하죠. 이 제도는 생계급여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국산 농산물, 두부, 우유 같은 건강식 재료를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청년 가구도 포함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혼자 살며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이제 바우처로 건강식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4만에서 6만 5천 원, 작지만 꾸준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 바우처 확대. 요즘 난방비 폭탄 때문에 겨울이 무서울 정도죠. 정부가 냉난방비 바우처를 주는데요. 올해 1인 가구 29만 원, 4인 이상 70만 원이었어요.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새로 포함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신청이 어려워서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내년엔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복지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혼자 아이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부모 가정에게 월 23만 원, 추가로 5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추가 양육비가 10만 원으로 2배 인상. 지원 기준도 완화돼서 3인 가구 321만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큰 힘이 된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AI 복지 강화. 이제 기술이 복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복지를 한다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미 43만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밀리거나 공과금이 갑자기 안 나가면 AI가 이분 혹시 위험한 상황일까? 판단해요. 그럼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복지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합니다. 이 덕분에 실제로 26만 명이 긴급 지원을 받았대요.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먼저 찾아오는 시대예요. 여섯 번째,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생활이 무너질 때 가장 급한 건 오늘 먹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 139곳 푸드마켓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생깁니다. 심사도 필요 없어요. 처음 방문하면 바로 쌀, 라면, 통조림, 휴지, 우유 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됩니다. 정말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복지, 이게 바로 기본보장의 진짜 의미죠.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일곱 번째, 교통비 지원. 생활비 중에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통비예요. 2026년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청년, 어르신, 저소득층은 한 달 5만 5천 원에 버스 지하철을 20만 원어치까지 이용 가능. 광역버스? 자주 타시는 분은 광역 패스 9만 원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 환급 비율도 30%로 인상됩니다. 매일 병원 가시고 시장 가시고 자식들 만나러 가시는데 교통비 부담이 얼마나 크셨어요. 이젠 조금 덜어지겠죠. 여덟 번째, 국민 취업지원제도 강화. 일자리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비 걱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취업 준비가 막막한 분들께는 매달 구직 촉진수당 60만 원을 드려요. 기존 50만 원에서 인상된 거죠. 이 돈으로 잠깐이라도 생활비 숨통이 트이면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금은 내야 되는 거 아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최대 3만 8천 원 지원받아요. 연금 보험료율이 앞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이라 이건 꼭 챙기셔야 해요. 예전엔 연금 못 내서 포기했다는 분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천천히라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열 번째, 햇살론 단순화 확대. 마지막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이야기입니다. 복잡했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내년부터 3종 일반 특례 뉴스로 단순화됩니다. 이제 은행 한 곳만 가도 모든 상품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배려 청년은 금리 12% 수준, 지원 한도도 6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급전이 필요했는데 대출이 안 돼서 사채를 쓸 뻔했다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합리적인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변화. 하나하나가 크진 않아 보여도 모이면 삶의 온도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복지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손길이잖아요. 이 중 딱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복지는 받아도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링크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어르신 일자리와 기초연금 인상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100세 사는 지혜, 복지 건강 정보 매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